잘못된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더하임유학 김용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우리 학생들한테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잘못된 자기소개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기소개서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한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만 우리가 보여준다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입학처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그냥 그쪽에서 바라만 주기보다는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꼭 이런 부분을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우리가 태어난 우리의 배경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측면도 모르지만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이자 매개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우리 학교마다 자기소개서가 3개인 학교도 있고 4개인 학교도 있습니다. 먼저 3개인 학교들은 대학교에 있는 공통 양식을 3개만 그대로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학교에는 공통 자기소개서 양식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에는 학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학습 경험과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결과물을 얻었고 또한 어떤 것들을 성취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기록 중에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 비교과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과에서는 총 3개를 쓰라고 하는데 꼭 3개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개만 쓰셔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도 좋고요. 세 번째에는 공동체 생활에서 갈등, 협력, 나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3번 문항에서는 혼자 했던 활동보다는 남들과 함께 했던 활동에 관해서 작성하긴 합니다. 4번 문항은 어떤 학교는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는 학교마다 질문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이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원하는 학과에 대해서 동기를 묻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과거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2번째 경우는 우리가 대학에 가서 어떠한 학업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진로를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소개서 4번 문항까지 작성을 하고 같은 자기소개서를 돌려서 쓰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때 4번 문항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지 않는다면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이 과거에 대해서 묻는 문항과 미래에 대해서 묻는 문항이 전혀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고 수정을 하시거나 거기에 맞게 적합한 자기소개서를 쓰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고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과연 자기소개서가 우리 한국 학생들보다 유리할지 불리할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으십니다. 근데 저는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불리한 이유는 우리 한국 학생들은 사실 생기부가 자동으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작성해 주시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거기 내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외고 학생들은 일일이 활동을 끝날 때마다 증명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쓸 내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는 활동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활동 증빙서를 모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활동 증빙서류가 없다면 자기소개서에 미래에 대한 얘기라든지 결국엔 추상적인 이야기들로 구성되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 너무 직접적으로 적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담임 선생님은 생기부에 우리 학생은 학업에 대해서 관심이 그다지 없다, 이 활동을 하면서 별로 그다지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써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하지만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날짜와 활동 내역, 증빙 서류에 대한 사인 혹은 직인 등에 대한 이런 증빙적인 부분만 되어 있다면 내가 왜 이 활동을 참여하게 되었고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성취했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자기소개서에 얼마든지 녹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허위가 되지 않은 선에서 어느 정도 꾸밀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5가지의 잘못된 자기소개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진부한 이야기. 우리 해외고 학생들이 1번 문항에서 가장 많이들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1번 문항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업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뻔한 자기소개서, 제가 너무나도 많이 읽어보았던 자기소개서인데요. 먼저 영어권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해외에 처음 가서 영어를 잘 못했지만 영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뻔한 내용. 먼저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나 뭐 독학을 했다, 스터디 그룹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들 작성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우리 입학처가 너무나도 많이 읽어봤을 법한 내용입니다. 제가 좋은 예시를 지금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한 이렇게 진부한 내용들은 빼고 학습 경험에 대해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남들과는 특별한 경험, 남들과는 특별한 노력을 보여줬다라고 쓸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활동한 내용들이 전혀 없다면 이런 내용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전공에 맞지 않은 내용. 자기소개서 2번 문항에서 많이들 실수를 하는데요. 이과 학생이 문과에 관련된 활동 내역에 대해서 많이들 다루거나 문과 학생들이 이과에 관련된 내용들을 쓰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정치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본인이 불법으로 일을 해놓고서는 그거를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어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야가 좁다라는 것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1번부터 4번 문항까지 사실은 전공에 적합한 문항들로만 도배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가 했던 내용을 자랑하듯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상을 받았다, 이런 활동들을 몇 번이나 했다, 봉사를 몇 시간이나 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본인의 업적만 가지고 늘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입학처가 봤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걸 느꼈고 뭘 배웠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지, 이런 활동들을 주구장창 했던 것만 나열하듯이 보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활동 내역에 관해서 너무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고 어떻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이런 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실험 결과의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이게 얘기하고 너무 불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학처가 이런 자기소개서를 보고 어떠한 논문을 읽는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가능한 입학처가 읽어봤을 때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느꼈고 성취했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야지, 입학처를 상대로 어떠한 논문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느낌이 들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추상적 표현이라든지 오타, 표절,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꼭 체크해 주십시오. 맞춤법을 비롯해서 오타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럴 때 꼭 맞춤법 검사라든지 우리가 틀린 표현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표절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인터넷에서 복사, 붙여넣기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추상적인 표현, 이 내용을 가지고 누가 쓰더라도 쓸 수 있을 만한 내용은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나만의 언어로 우리 자기소개서에 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잘 쓴 자기소개서도 가능한 쉽고 간결하게 다루어 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꼭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